자, 여러분들 저기 지난 토요일에 시험 쳤던 거 있죠?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볼게요. 근데 일단 풀기 전에 저기 지난주 토요일 시험이 그 난이도 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저기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 높은 시험이고 뭐 2018년, 19년 이제 뭐 난이도 다 높아지긴 했는데 옛날 있잖아요. 17년, 16년 이럴 때랑 비교해 보면은 한 저기 1.5배 이상 어려워진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18년, 19년 다 통틀어 봐도 이번 시험도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웠던 시험 중에서도 저게 중상 이상이요. 이제 최고로 어렵거나 아니면 한 두 번째 난이도 정도가 되는데, 문제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은 항상 이 외생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풀 때 그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되면은 경찰학 풀 때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 20개 다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못 풀어요. 못 풀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실수하고. 그래서 이제 막상 풀 때는 급하게 풀다 보니까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머리를 내가 때리고 있죠. 병신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거짓말 하네.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학은 아직까지는 조정 과목이니까 이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어떻게 쳐가지고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시험 치는 당일날부터 저기 이렇게 주변 반응들을 이렇게 쭉 봐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이제 경찰에 대한 경찰학 과목에 대해서 쌍욕을 많이 하더라고.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이렇게 내냐고. 근데 뭐 그거 있잖아요. 내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다 같이 어려우니까 항상 중요한 게 원점수가 아니고 이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제가 자체가 1번, 2번부터 출제자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1번 막히면 2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2번 또 막히니까 3번 넘어가 있는데 1번, 2번 자체가 일단 멘탈 털어놓고 시작하죠. 1번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가니까 이거 뭐지? 그럼 그때부터 멘탈 흔들려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도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이제 허우적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요, 출제자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강사들보다 머리 위에 있고.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저기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 계속 자주 했잖아요. 기본 이론 시간에도 하고, 심화 이론이나, 뭐 기출문제 풀이나 문제풀이 때마다 매번 하는 건데, 이게, 1번이 멘탈 털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기가 이제 평상시에 나오던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고 개수로 나와버렸죠. 이 개수가 원래 2018년, 2019년부터 안 나왔었거든. 17년까지는 우리 기출문제 보면 개수 고르기 많잖아요. 그게 17년까지 출제가 되다가 18년부터 이 개수 문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또 개수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은 쉬운 건데도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손을 못 대요. 왜냐면은 자꾸 뭔가 걸리적거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으니까 2개일까 3개일까 막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옳은 것 모두 몇 개냐? 자, 기억본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평상시엔 지문을 어떻게 놨었냐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보통 틀린 지문 요렇게 나왔었잖아요. 우리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으면 기억번은 O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국 목적에 한정된다. 이건 뭐냐면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찰 소국 목적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했을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디귿번 있잖아요.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거 뭐지? 해가지고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뒤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입니까? 아니면 조직 중심입니까? 조직이죠.
그 다음 뒤에 실질적임의 경찰은 조직입니까? 작용입니까? 작용의 성질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목적적 작용에서 걸리적거리더라도 뒤에 조직이냐 작용이냐 이 부분만 확실히 걸러내면은 자 디귿번은 X 바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실질적임의 경찰은 실무상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어느 나라 학자들이 만들어냈다 그랬더라. 독일의 행정법학자. 그 다음에 미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범위는 소방에서 수행합니까? 경찰이 수행합니까? 경찰이 수행하니까 전부 다 경찰 조직에서 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경찰법 제3조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거 틀린 것은 디귿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시간에 쫓기죠.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 못 풉니다. 왜냐면은, 이거 3번일까, 2번일까 막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들 풀어내셨을 텐데, 자, 1번이 개수로 나와버리니까 난이도가 훨씬 체감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문제 자체는 되게 쉽죠. 그런데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형태고, 그 다음에 2번 1829년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있는 경찰학 책에는 이 사람 거의 다 빼버렸거든요. 뺀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저기 2004년 뭐 2005년 그러니까 이제 야 너네 2004년에 뭐 하고 있었노? 그래요. 하여튼 그럴 때 이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경찰학 책에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국 경찰사 아니고 이제 2022년부터는 외국 경찰사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의 경찰 제도 중에 자 미국 경찰 제도, 그다음 영국 경찰 제도, 그다음 독일의 경찰 제도, 프랑스 경찰 제도, 일본의 경찰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찰 제도까지 이제 그때는 다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경찰 제도 공부를 할 때 거기 있는 자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런던 수도경찰청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경찰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수도경찰청 만들어내면서 경찰 활동은 이래야 한다라고 9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가 이게 지금 10년 이상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도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그냥 싹 다 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퉁 튀어나온 거고, 이 부분은 못 맞추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맞춘 학생들은 다 찍으셨을 텐데, 아마 저기 1번하고 4번 중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군대식으로 조직돼야 한다 나오니까, 이거 왠지 틀린 것 같아가지고 4번 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때 당시 로버트 필경은 1800년대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직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 1번이 틀렸어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범죄와 무질서를 방지하는 거죠. 예방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설을 보시면 로버트 필의 경찰 원칙이라고 해서 9가지가 쭉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암기를 할 거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2022년부터는 답업소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는 것보단 그냥 국사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봅시다.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자, 세 번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묵힌 것.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런 패턴에 다들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개수가 아니라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다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런 패턴에 익숙하셨을 텐데,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기억.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 이거 국가경찰의 장점입니까? 자치경찰의 장점입니까? 자치경찰의 장점이죠. 자, 기억번은 X. 자,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1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니은번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이것도 어차피 보기 보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디귿.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 다른 행정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보다는 수평적인 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죠. 자, 리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지역의 특색 반영하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리을 번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래서 이제 3번 패턴이면은, 자, 미음 번을 모르더라도 답이 2번이다.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패턴이 요건데, 근데 일단, 나중에 이제 문제 옳은 것 고르시오 있잖아요. 옳은 것, 보기 1, 2, 3, 4에서 옳은 것 고르시오 걸러내려면은 지문 4개 전체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수 문제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옳은 거 골라내십시오나 또는 개수 문제 풀어내는 거 다 똑같으니까 지문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져야 되죠. 하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미음번은 보시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책임의식이 높다. 자, 국가경찰은 지배, 명령 강제의 대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대신 자치경찰은 돈 받고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책임의식이 높다 그랬죠. 자, 민번은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일단 원칙대로라면은 2번 하나만 틀리시고 1번, 3번까지는 다 맞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저기 뭐야, 이거 틀린 새끼들은 말입니다. 내 눈에 띄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혀 깨물고 그냥 저 세상 가. 야, 저기 4번 이거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보시면 니도호퍼, 로복, 바크 나왔네. 누구예요? 이 사람들 구조원인 것을 주장한 학자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업번 구조원인 것을 들어갈 거고, 니은번은 도덕적 충고를 하는 거니까 뭡니까? 휘슬블로잉 아니죠? 도덕적 충고하는 거 뭐예요? 비지바데니스입니다. 비지바데니스. 자, 그 다음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진다.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 자, 그 다음에 리을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뭐를 해줘드. 자, 그러면 4번은 뭐 당연히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맞추셔야 되고. 자, 4번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5번 문제. 요 놈은 이것도 여러분들 저기 뭐야 시험장 가서 총 맞고 오신 거예요. 이게 승진이나 간부에서 이런 형태로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한국 경찰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이 있으면 자, 각종 사건과 그 다음 인물들을 연결을 하는 건데 이 각종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의미 보시면 자, 인권 보장과 관련이 있으면 인권 경찰 또는 인본 경찰의 표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문화재 보호와 관련했으면 문화경찰. 자, 그 다음 시민들이 우선입니다 해가지고 뭐 민주경찰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국가 수호 있잖아요. 나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차이력 경무관 뭐라 그랬습니까? 사찰 있잖아요. 사찰 불타오르 그랬는데 불 안 태운 사람이죠. 문화재 보호했으니까 그 형님은 여기 있는 문화경찰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정종수 경사하고, 그 다음에 자,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청와대 사수했잖아요. 그거 뭡니까? 나라 지킨 거니까 여기 있는 호국경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물과 사건을 비틀어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간부시험이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이고 순경시험까지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걸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가도 당연히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기존에 보기에 없던 형님 하나가 또 들어갔죠. 이중규 목포 서장님 나올 텐데, 이건 지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1954년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 중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됐던 법이 여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1번 O. 그 다음에 2번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에 자,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님은 뒤에 보시면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라고 나올 텐데, 보통은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람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은 사건하고 형님들 이름은 다 맞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나라 지킨 거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다? 호국경찰과 관련이 있고, 뒤에 인본경찰, 문화경찰과는 관련이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호국경찰, 인봉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인 형님은 차이력 경무관이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 뒤에 호국경찰, 인봉경찰, 문화경찰 이걸 바꿔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저기 공부를 하고 가도 당연히 어디가 틀리는지 모르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안병하 정남경찰국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중규 목포서장은 지금 시험에 처음 나온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진시험이나 간부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없고 이제 순경시험 너네가 제일 처음 나온 건데 일단 우리가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나왔던 게 지문에 출제가 되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제에서 실무종합책이 저기 5월 둘째 주 한 10며칠쯤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여기 있는 이중규 목포서장이 지금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실무책에도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책에도 없는 게 지금 책 나오고 2주 만에 바로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실수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 2번 지문 어디가 틀린지도 모를 거고 3번에 또 이중규 목포서장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들어가 버리니까 아 이게 틀렸겠구나 해가지고 요거 찍은 학생들 많을 건데 자 이중규 목포서장님은 저기 안병하 국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기 광주에서는 그때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목포서장 여기 있는 이중규 서장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사상자 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은 뭐 인본경찰, 인공경찰의 표상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땡가땡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자 4번 요놈도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실수 좀 많이 하셨을 건데 5번은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요. 그래서 5번 틀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냐? 자, 이런 건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돼. 그냥 듣기 평가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억.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해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니은 경찰위원회 위원 중에 법관의 자격 2명. 디귿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다. 자, 리을 청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자, 이건 제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숫자 임기 나오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옆에 제가 연임, 중임 이거 되냐 안 되냐까지 다 묶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기 시험장 가셔가지고 아무리 시간에 쫓기고 급하게 풀더라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생각해봐봐. 거기 4번이나 6번 문제 이런 거 남들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절대 안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틀려버리면은 점수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꼭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경찰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른 것. 자, 기억본 보시면은 청장 부정행위를 했다. 자, 부정행위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돼 있으면 자, 결격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 공부했었죠? 기억번 5. 그 다음 니은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이거 문제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니라 그랬지? 총경 이상이면 청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제, 강등정직, 복직은 청장이 한다. 이거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서 OX 바로 판단이요. 니은번도 5. 그 다음 디귿 청장은 전시사변 나옵니다. 그러면 계급정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전시사변 2년 연장할 수 있죠. 2년. 전시사변 없으면 3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문제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게 우리 시험에서 어차피 2년 3년 지금 숫자 다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계급정년 연장 절차도 하는 김에 같이 묶어서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지문입니다.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텐데 경무관 이상은 장관 총리 모두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총경 경정은 장관 빼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무관이 뒤에 붙으면 안 돼. 앞에 거기 치안감이 아니라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뒤에는 총경 경정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경무관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찰 공무원법은 뭐하라 그랬더라? 계급, 숫자, 절차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거 체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디귿번 X네요. 그 다음에 리을 경장을 경사로 군속 승진시킬 겁니다. 몇 년입니까?
5년. 그 다음 우리 6년 이상 근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6년 6개월, 4년, 5년, 6년 6개월, 10년. 리을번 X. 그 다음에 미음번 그냥 수업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상반기에 있으면 6월 30일, 하반기에 있으면 12월 31일. 자, 그래서 거기 7번. 요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지문은 저희가 심화반이나 또는 기출문제 풀 때 또는 법령특강 할 때 지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방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을 합니다. 지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임용권 뭐가 있냐면은, 자, 경정계급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파견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지방청장이 경감 이하 임용권을 행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자, 지문 만드는 요령 설명드렸습니다. 자, 경감, 경위, 그 다음 계급 2개 물고 간다 그랬죠. 경위, 경사 요렇게 쓰시고, 자, 일단 공무원을 신규 채용을 먼저 해야지 나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 승진을 시켜줄 거다. 요렇게 가지고 지문 만드는 요령을 설명해 드렸는데,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지문 보시면 1번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이 아니라 경위 또는 경사를 신규 승진 임용하려면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일단 1번 X. 그 다음 2번 지방청장은 경감 이하 임용권에 대해서 전부권을 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게 3번 지문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요 놈이고. 네 번째, 청장이 임용권 위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뭐 심화 수업, 그 다음에 법령특강 제대로 하셨으면은 8번도 5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9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자체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기출문제를 잘 풀어본 학생들은 다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밑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개수로 나오니까 또 확신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 자체는 쉬운데 풀기는 까다로워요. 자, 기억본 보시면 우리 일반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이거 작용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작용법으로 봐버리면 논리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뭘로 본다 그랬더라? 조직법으로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본은 5. 그 다음에 니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기본 이론 수업할 때 술 먹고 집에 가던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할 건데 자는 거 내버려 두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자,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뒤집어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 아저씨는 누워서 쉬고 싶은데 경찰이 못하게 막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틀린 새끼들 있죠. 나중에 시험지 검사한다 해가지고 빠따를 쳐버릴 테니까 그냥. 그 니은번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디귿 보호하는 기간은 몇 시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 그럼 5. 그 다음에 리을. 이게 확신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자,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용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여기까지 보면 아하, 이거 뭡니까? 장구 사용 요건이구나. 바로 나오죠. 근데 뒤에 보시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 오전에 기본 이론 할 때 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자,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두셨으면은 생명 신체만 들어가고 거기에 재산이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산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2019년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패턴인데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재산을 넣고 빼고 이거 우리도 2019년 18년쯤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다음에 읽어보면 평상시에 암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입에 자꾸 걸리적거리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뭐 방어도 빠진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재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 창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리을번 이놈은 출제자들이 아예 작정하고 틀리라고 넣은 지문이긴 한데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고 간 학생들은 걸러낼 수 있어요. 여기에 재산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미음 경찰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환수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받아간 놈인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라 그랬더라?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개수가 아니고 기응,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어도 저기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학생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재산 있잖아요.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지 걸러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번은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긴 한데 조금 공부가 부족했거나 시간에 쫓겼던 학생들은 아마 100% 실수했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그대로 있던 거예요. 자, 1번 경찰성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신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자, 근데 승진시험에서 또 뭐가 나왔었습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봤자 취소 실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소의 실익이 없다. 뒤에 붙어 나오죠.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번 5. 그 다음에 2번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 이건 저희가 저기 언제냐 그 1, 2월 달이가 3, 4월 달이가 저희 특강할 때 즉시강제와 관련해 가지고 영장 필요서리 통솔과 판례에다가 아니고 이제 절충설이요. 원래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장 가지고 즉시강제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무니까 자 그냥 없어도 된다. 절충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이 X. 그 다음 세 번째.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 책임자 이외자에게 유용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거기 보시면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례의 원칙도 조리상의 한계, 불문법이니까 위법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적법하게 경찰권을 발동했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이라 그랬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관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경찰권을 발동합니다. 즉시강제하고 있지만 긴급피난 요건이 갖춰지면 긴급피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0번 문제는 기출문제. 자, 잘 풀어보셨으면은 크게 무리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놈도 아까 2번 문제처럼, 간부시험, 승진시험 그 어디에도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두드려 맞고 온 거죠. 모르는 거 그냥 맞고 온 건데. 근데 이 11번 문제는 제가 곰곰이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법적인 센스가 있으면 읽어보면 아 이거 4번이 조금 애매한데 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띵가띵가 2번 띵가띵가 3번 4번 나올 텐데 거기 문제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 법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해설에 보시면 대상자의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라고 해서 표가 있는데 해설이 거기 6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7페이지 1페이지 다 잡아먹고 이 정도로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경찰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자, 대상자들이 경찰 업무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잘 듣는 경우. 이때 취할 수 있는 대응 수준이,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에 협조적 통제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소극적 저항을 하면은 접촉 통제라는 게 가능하고, 또 뒤로 오시면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저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폭력적인 공격을 하면은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물리력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 해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11번의 4번 지문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긴 한데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럼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왠지 느낌상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행사하는 느낌이 들죠. 요거 땡이고, 이게 저기 해설에 보시면은 고위험 물리력이라고 해서 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 당장 키워드 따서 암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만 체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조직 편성의 원리. 자, 이 조직 편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쉬워요. 쉽고 공부를 한 학생들은 다 맞출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거 시간에 쫓겼으면은 또 고민 좀 많이 하고 찍었을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 12번 조직 편성의 원리 5가지 있죠. 첫 번째 계층제의 원리, 두 번째 통솔봉의 원리, 세 번째 명령통일의 원리, 네 번째 분업전문화의 원리, 다섯 번째 조종통합의 원리. 짧은 계층제의 원리를 무리하게 적용을 하면 행정능률과 행정조정을 저해한다. 자, 계층제는 상중하 나누는 겁니다. 청장, 차장, 국장, 과장, 계장, 팀장처럼. 자, 그럼 여러분들 계층을 나누면은 위에서는 명령하면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능률성이 올라가요. 의사결정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능률성 올라가고. 그 다음 행정조정. 밑에 애들 둘이서 다투고 있으면 위에 있는 계층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행정능률과 행정조정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계층제의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장점. 그 다음 두 번째,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의 수와 반비례한다 그랬죠. 업무가 복잡해지면 통솔범위는 좁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 조직 규모가 커지면 복잡한 업무 처리한다 그랬죠. 당연히 반비례. 그 다음 세 번째,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서 대리, 위임, 사전지등 등을 활용해서 명령통일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통합이 어려워진다.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자, 할거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네 편 나눠가지고 편 먹고 서로 다투는 걸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업 전문화돼 버리면 내 것만 잘하고 남의 거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어차피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아까 경쟁한다 그랬죠. 그게 할거주의.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12번은 시간이 넉넉하면 이 시간 20분 주고 넉넉하게 풀어 하면은 12번 다 풀어냈을 텐데, 저기 시간이 쫓겼으면은 찍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순경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 틀려도 상관없는데요. 이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또 개수 문제로 나버리니까 아마 손 못 댄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직업공무원 제도하고 기획반의 실적주의 있죠. 이건 같은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획반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심화 이론 공부할 때 공직의 분류 방식 보시면 역관주의, 실적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실적주의 요놈이 자, 직업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유리하긴 합니다만 본질은 뭐냐면은 이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 제도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고, 그 다음 기존에 경찰학에서는 요거만 나왔습니다. 요거.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이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9급 시험, 일반직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 행정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평생 직장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평생 직장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젊은 사람 뽑아야 됩니까?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일 잘하면 승진시켜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직업공무원 제도인데, 저기 있는 실적주의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기억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자,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시키려면은 여건주의보다는 실적주의가 유리하긴 한데 실적주의가 곧 직업공무원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주의로 가게 되면 시험 쳐서 뽑잖아요. 직업공무원제도. 시험 쳐서 이제 공무원도 뽑을 텐데 사고 안 치면 안 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해진다. 그 다음 디귿번 보시면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제도는 너무 지나치게 시무무장을 해줍니다. 큰 사고 안 치면 자르질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들 통제가 잘 됩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도 없고. 자, 그래가지고 신무무장이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에 자, 얘들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리얼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획운동을 제한한다.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제도는 나이 많은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유능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얘들을 정년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직업공무원 제도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일정 나이 이상 되면 시험 자체를 못 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기획운동을 제외한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13번은 원래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자, 13번은 틀렸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맞추면 좋은 거고 틀려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음. 자, 그래서 거기 13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 이건 틀리면 스트레스 받으셔야지. 맞죠? 틀리면 안 돼. 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5가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자연적 감시의 강화, 두 번째 자연적 접근의 통제, 세 번째 영역성의 강화, 네 번째 활동성의 강화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 다섯 번째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할 때 이거 키워드 암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내용 보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합시다. 이거 뭡니까? 영역성의 강화이죠. 자, 그 다음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자. 자연적 감시의 강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자. 자연적 접근의 통제라. 주민들이 모여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뭡니까? 활동성의 강화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 지문 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하고 기출 문제 안에 있는 지문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냥 놨던 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보기 2번 보시면 기역, 조명, 조경, 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입니다. 뭡니까? 자연적 감시의 강화죠. 니은 체육시설의 접근성, 이용의 증대, 활용성에 대한 설계. 모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니까 활동성의 강화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 자, 디귿 울타리, 펜스, 사적 공간, 공적 공간 나왔습니다. 영역성의 강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 다음 리얼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출입구를 최소화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죠. 자연적 접근의 통제.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사례 제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겼으면은 또 풀 때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자, 1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나오면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더라?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를 하십시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1번. 의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하는 범인 검거율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사후 진압보다 사전 예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두 번째,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활동이나 전략지향적 활동, 문제지향적 활동 등이 있다. 자, 이번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공동 목적을 수행하는 협력 구조를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경찰과 다른 기관이 서로 갈등을 해야 되냐 아니면 협력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지역사회 경찰활동 공부할 때 스콜릭이 제시한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 권한의 집중입니까? 권한의 분산입니까? 분산이라 그랬죠. 분산.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 이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X.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청원경찰법인데 이 청원경찰법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다가 요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 난이도로 치면은
너네 연분구등법 있잖아요. 그걸로 치면 이게 중에서 상 정도? 와, 임마. 틀리면 안 돼, 그래도. 자, 그래서 16번 청원경찰법 보시면은 1번 청원경찰 계급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강등. 계급을 전제로 하는 강등징계는 적용이 안 됩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 다음 두 번째,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배치했을 때 배치니까 이거 지방청장일까 서장일까 헷가닥 할 수 있죠. 2번이 좀 혼동이 됐을 텐데 3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청원경찰은 우리 경찰행정학과 경찰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판례를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청원경찰은 그 신분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자, 청원경찰. 자, 만약에 은행에서 근무하면은 공무원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기 구청 있잖아요. 구청 이런 데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국가배상법 적용할 때 판례가 그런데. 자, 그럼 거기 지문안에 보시면 가로 3번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 고용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은행이 고용해서 사용을 하는 중이니까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판례가 공무원으로 보니까 배상을 할 때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로 안에 보시면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하게 제외. 얘들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청원경찰들이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실제 청원경찰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O냐 X냐 경찰학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확신이 조금 없었을 거고 네 번째도 처음 나온 거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16번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우리가 대비하는 부분이긴 한데 1번 지문 제외하고는 2, 3, 4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들이라서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도 실수한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 자, 우리 안전표시 종류 5가지 있잖아.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5가지 했었고 지문 안에 힌트 다 있다 그랬죠. 기억, 도로 상태가 위험 또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주의하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주의 표지. 니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규제 표지 맞고. 디귿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보조 표지. 그 다음 리을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지시 표지. 자, 그래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5가지 암기만 해두시면 지문 안에 힌트가 다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17번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18번 집시법. 자, 1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 은혜익 또는 제거했다. 이거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경우에 집시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겠다. 근데 이거 우리 법정형 암기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이면 세무 치시면 돼요. 세무 치시고. 2번 5개 집회 또는 시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 관할 서장입니까? 아니면 지방청장입니까?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지방청장. 그 다음 3번째 관할 서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저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집시법 공부할 때 금지 통고, 보완 통고, 제한 통고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고. 자, 4번째 주관자란 그냥 바로 싹 꺼버리면 되잖아요. 주최자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2번, 3번, 4번 확실히 틀렸죠. 그럼 당연히 답이 뭐가 돼야 된다? 1번. 이건 소거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러내시고. 그 다음 19. 자, 이 부분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따로 또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가해 보시면은 이 다문화 사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인데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다음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이게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자다. 차별을 금지한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또는 동화주의. 그다음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거고 다는 결과의 평등.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또는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자, 19번은 단순암기입니다. 단순암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고 20번 마약. 이 마약도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시험에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1번 럼이나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나올 텐데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다. 요거 맞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나올 텐데 이거 의존성이나 독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처방전 있으면 약물로 다 팔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카리소프로돌. 자, S정이라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치료제다. 과다 복용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GHB. 이거 물뽕 있잖아요. 데이트 강간약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강할 때 우리가 GHB 물뽕 먹어본 적 있나 없나? 먹어본 적 없어도 무슨 맛이라 그랬어요? 짠맛이라 그랬죠. 짠맛.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색, 무취, 무미라고 나올 텐데 무미,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짠맛입니다. 짠맛. 짜증나죠. 맞죠? 먹어보지도 않은 거 왜 맛을 물어봐. 근데 몰라도 알아야 돼. 안 먹어보고, 야, 이거 먹어보고 알면 큰일 난다. 너는 안 먹어보고 알아야 돼.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사일로시빈이라고 해서 선인장 페이오트에서 추출한다. 이게 사일로시빈이 아니고 메스카린이라는 마약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약은, 마약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구분해서 접근하면은 종류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를 다 못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거나 뭐 심화이론 시간에 범용특강 하거나 이럴 때 기출문제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일단 2번 문제 틀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 5번 문제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습니다. 5번도 틀려도 상관없고 틀릴 수밖에 없죠. 틀리라고 낸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뒤로 오시면은 뭐 한 11번 문제. 이건 배운 적 없으니까 처음 나온 건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요런 정도는 저희가 공부를 한 적이 없거나 아니 그냥 시험에 처음 나온 거 아니면은 공부를 했더라도 조금 까다로운 패턴이라서 실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번 시험에서도 80점 정도 나오면은 저기 굉장히 고득점한 케이스일 겁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서 학생들 막 연락 오잖아요. 선생님 몇 점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기 만점자는 연락이 없어요. 연락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그냥 만점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만점자 없는 것 같거든. 만점 자체가 되게 희귀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고점이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통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애들이 75점에서 70점 문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싹 다 틀리고 근데 맞춰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는만 딱 맞추면은 대충 70점 문제까지 가거든.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서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가면은 조정에서 이제 굉장히 괜찮을 거고 그 미치면은 이제 조금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이건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경찰학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20분 동안 여유있게 풀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네가 국사 풀 때 복수 정답도 있었다면서 그 복수 정답 때문에 고민 좀 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시간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영어 풀 때 영어 되게 어렵지? 시간 뺏겼을 거고 그 다음 우리 믿었던 형법 형소법이 막 그딴 식으로 나와주고 이러면은 경찰학 풀 때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고 막 그러거든. 그럼 마킹도 안 된 상태에서 경찰학 10분 남았는데 20개 쭉 풀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전부 다 폭탄이에요. 폭탄. 어디서 어떻게 함정 걸려가지고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적인 요소 시간 요인인데 시간이 충분했으면은 넉넉 잡고 80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 부족했으면 70점도 택도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저기 시험 끝나고 보니까 제 경찰학 욕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시부라 하면서 그거 뭔 소리예요? 꽈락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도 그 원점수 35점이 조정되거라 가니까 이제 그 40점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애들 점수 잘 안 나오고 하던데
일단 이게 이번 시험만 이렇게 어려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18년, 19년, 그 다음에 20년 첫 시험 자체가 이렇게 닫고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런 레벨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과거 이제 2014년, 15년보다는 어려운 게 맞지만 앞으로는 공부할 때 이 정도 레벨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 공부 방향 좀 잘 잡으시고 어차피 그건 뭐 이제 강사들이 제시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문제가 충분히 풀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암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암기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런 것들은 지금 2차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6, 7, 8? 한 3달 정도죠. 아, 3달도 안 되네 이제. 하여튼 거기 남은 시간 동안 저기 2차 시험에 대한 목표, 계획 있잖아요. 잘 잡으시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기 7월 말까지 다 끝내십시오.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다 까먹고 다시 새로 암기를 싹 다 해야 되거든. 경찰학은 특징이 뭐냐면은 암기를 한 상태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암기를 했다가 처음에 암기하는 게 한 번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 번 암기했다가 싹 다 까먹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한 번 암기했던 거 다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쭉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기 시험 치는 당일 있지. 당일에 내 경찰학 컨디션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짜서 준비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풀이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